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아이라스크 연구실 석사과정 정민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 세미나는 SILVR Scalable LiDAR Visual Reconstruction with Neural Lens Field for Robotic Inspection입니다. 네, 먼저 이 논문에 대한 소개를 앞서 하기 전에 간략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 이 영상에서 보여주다시피 이 로봇이 인스펙션 태스크를 수행할 때 움직일 때 어떠한 3D 맵을 만들면은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러한 맵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뉴럴 레전스 필드, 줄여서 너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빈 곳 없이 이런 식으로 3D 모델, 3D 메시 이 맵을 만드는 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렌더된 이미지는 기존의 카메라와 이제 이 논문에서 라이다를 사용할 건데, 이 카메라와 라이다를 사용해서 왼쪽과 같이 이렇게 사실적인 실제로 이렇게 뎁스 정보가 모두 들어있는 하나의 3D 맵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로보틱의 인스펙션 태스크에서 너프를 사용해가지고 라이다 비주얼 3D 리컨스트럭션, 리컨스트럭션 중에 댄스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한 그런 논문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여진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덕션, 기존 3D 리컨스트럭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리컨스트럭션은 똑같이 실제 물체의 모습이나 모양을 3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와 라이다 기술을 이용해서 각 물체의 깊이 정보와 함께 3차원 공간 내에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이미지를 찍어내면은 2D 이미지 이 평면 안에서 표현하게 되는데, 다양한 뭐 뎁스 기술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3차원 공간 내에 내가 촬영한 어떤 사물이나 풍경이나 그런 건물들과 같은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와 라이다를 사용해서 뎁스 정보와 그때 당시에 투영되었던 2D 이미지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3D 리컨스트럭션은 어떠한 문제점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센싱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모두 비어진 공간으로 두어진다는 것이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태스크는 댄스 3D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기술인데, 이 댄스 3D 리컨스트럭션과의 차이는 기존 방식은 센싱하지 못한 이런 지역들을 비어진 공간으로 둔다는 것이 어떤 특징이고요. 댄스 3D 리컨스트럭션은 이렇게 빈 공간 없이 그대로 마치 디지털 트윈을 한 것처럼 그 환경을 그대로 이제 뽑았다, 이제 만들었다,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라는 이런 특징들은 어떤 모든 지점을 다 둘러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이 빔, 이 채널에 따라서도 내가 이제 샘플링 되는 그런 포인트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징 때문에 기존의 라이다 기술만으로는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은 좀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어떤 한계점을 이겨내고자 하는 태스크가 바로 댄스 3D 리컨스트럭션이라고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댄스 3D 리컨스트럭션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산업적인 관점에서 자율 내비게이션과 같은 로봇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세밀한 3차원의 텍스처 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차원 공간 내에서 이렇게 텍스처도 있고 컬러도 있고 되게 댄스하게 이런 식으로 맵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을 마치 그대로 본떠, 이를 통해 움직이는 로봇이 내가 지금 이 맵을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목표 지점에 움직이는 것과 같은 태스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환경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물들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미지, 또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3D로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이 댄스 3D 리컨스트럭션의 태스크라고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ense 이 3D 리컨스트럭션이었던 태스크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이 이제 소개가 되었던 건데, 그럼 기존의 3D 리컨스트럭션 방식은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D 리컨스트럭션은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리컨스트럭션이 이루어지곤 하는데, 그 첫 번째인 카메라를 바탕으로 리컨스트럭션 할 때는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지를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컨스트럭션에는 카메라와 라이다 두 가지의 센서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카메라 기반은 두 가지의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요. Structure from Motion (SFM), 멀티뷰 스테레오 (MVS가) 존재합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내가 3D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세밀한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한 텍스처라고 한다는 것은 색깔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색상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카메라를 통해 찍은 이미지는 색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색상 정보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하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서로 다른 위치, 카메라가 서로 다른 위치와 서로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을 때 한 피사체를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각 레이를 쏘았을 때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포인트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런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이때 당시에 찍었던 이미지와 여기에서 찍었던 이미지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지금 각각 내가 카메라가 어디에서 위치했는지, 카메라가 상대적으로 서로 간에 어디서 찍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찍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미지들의 특징들을 보고, 이제 이런 왼쪽 면에 이렇게 둥근 부분은 여기서 찍혔고, 이쪽은 여기서 찍혔고, 이쪽은 여기서 찍혔으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깊이 정보나, 이제 그런 굴곡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눈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원근감이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뷰 스테레오도 마찬가지인데, 멀티뷰 스테레오는 이렇게 하나의 물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똑같이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건데, 두 기술의 차이점은 왼쪽은 스팔스하다. 네, 그러니까 많은 점들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수많은 샘플들을 가지고 봤을 때 이제 덴스하게, 말 그대로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이런 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는 없는 단점이 있고, 멀티뷰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정말 덴스하게 모든 점들에 대해서 각 3D 좌표를 뽑아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이것도 단점이 아무래도 한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으로 뽑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라지 스케일, 아웃도어 환경, 밖에서 이렇게 수많은 건물들과 이런 것들을 맵을 만들고 싶은 것인데 적절하지 못한 것이죠. 멀티뷰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왼쪽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면서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맵을 만들 것인데, 한 장소를 계속 로봇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촬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피저빌리티에 하진 못한 거니까, 로봇이 이렇게 어디서는 움직이면서 찍혀내는 그러한 것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한 곳을 한 번만 가야지 여러 번을 가거나 여러 번 촬영하는 것은 조금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아무래도 적절하게 되진 않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런 한계도 있네요. 피사체가 이제 빛을 잘 받아서, 그러니까 빛 반사가 잘 돼서 이 피사체에 보여지는 이런 피처들, 이 특징들이 잘 보여야, 이런 것들이 잘 이제 해져야 이제 이런 기존에 있던 기법들이 잘 되는 것이고, 동일 피사체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아무래도 조금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텍스처레스 어레어는 어떤 조금 독특한 문양, 정말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문에서도 이렇게 왼쪽에 둥근 부분도 있고 사각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야만 다양한 각도에서 찍었을 때 제가 저기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롯데타워가 하나 이렇게 이제 서울에 이렇게 한복판 이렇게 쭉 세워져 있으면은 어느 방에서 보다 내가 롯데타워가 저 오른쪽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남쪽에서 서쪽에 있는구나 라는 식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랜드마크가 없다고 하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텍스처레스 어레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 기존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또한 카메라 기반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2D 이미지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2D 이미지만을 이용해서 이 뎁스 정보, 이 깊이 정보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찍었던 실제 뎁스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정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존재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카메라가 찍은 그 자체의 카메라의 고유 파라미터, 왜곡 계수와 같은 그런 것들도 내가 이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카메라가 어디서 찍혔는지에 대한 포즈도 추론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은 태스크로 이미 앞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앞전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중첩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점이 마지막에는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카메라만으로 하는 것은 좀 아무래도 좀 좋지는 않다.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면 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 센서는 먼 거리에서 표면의 정확한 뎁스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물체에 정확히 지금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라이다 센서가 무조건 다 좋지는 않죠.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은 야외에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얻기는 좋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맵을 이렇게 장애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얻기는 좋지만 카메라 이미지 대비 내가 얻어내는 어떤 센싱 정보가 매우 스팔스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내게 찍으면은 그 픽셀 안에 이런 점들이 이제 모두 담기게 될 건데 라이다는 그러기에는 이제 덴스하게 포인트가 뽑히지는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채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색상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는 이런 거리 정보를 색상으로 플라팅한 건데, 이때 당시에 어떤 건물이나 자동차나 이런 부분의 색상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이죠. 그래서 3D 에셋을 만들거나 VR 같은 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다 기반의 포인트 클라우드는 덴스 3D 리컨스트럭션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제공해줬던 코엑스에 있는 라이다 정보를 가지고 이제 표현했던 것인데, 이 라이다 정보를 그대로 이제 메시화하는 기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비어져 있는 이 바닥 부분은 비어져 있는데, 이 바닥 부분들은 포인트가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시가 잘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도 문제점이고, 색상도 없었기 때문에 라이다 기반의 포인트 클라우드만으로는 아무래도 덴스 3D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는 좀 실용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으로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클래시컬 리컨스트럭션 기술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나 라이다를 이용한 리컨스트럭션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데요. 포인트 클라우드, 포인트 클라우드도 리컨스트럭션 시스템 중 하나고, 하나는 이제 2D 탑뷰에서 바라본 오큐퍼시 맵, 장애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맵도 존재하고, 사인 디스턴스 필드, 한 점으로부터 모든 점이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기법들이 모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법들은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씩 이런 한계점을 뽑아내고 다른 리컨스트럭션 기술을 하나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뉴럴 레디언스 필드, 너프 기술을 확인하게 됩니다. 뉴럴 레디언스 필드는 입력 카메라의 이미지와 렌더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줄여 연속적인 3차원 표현을 최적화한다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내가 입력한 카메라 이미지와 내가 렌더한, 그러니까 여기서 렌더한이라는 것은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내가 MLP로 이루어진 딥러닝 모델이 존재하는데, 그 모델이 어떤 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카메라가 만약에 그게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의 이미지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추론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학습할 때 그 지점에서 찍었던 이미지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두고 내가 이제 여기서 찍었을 때 이렇게 나타났을 것이야 라고 추론한 MLP의 결과에 둘의 차이를 옵티마이제이션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방향의 뷰에서 촬영한 이런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방향에서 바라보는 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요. 이걸 통해서 객체를 바라보는 모든 장면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래 이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델이 내가 제안하는 이 방향에서, 이 지점에서 이 방향으로 카메라를 찍으면 어떻게 찍힐까라는 거를 내가 샘플링해서 뽑아내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시네틱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너프는 또 완전히 또 잘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너프의 한계점을 또 저자는 좀 찝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전통적인 비전 베이스드 리컨스트럭션 메소드와 마찬가지인 이유로 정확한 뎁스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똑같이 이미지만을 바탕으로 이미지와 그다음에 카메라의 포즈, 그다음에 뎁스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미지만으로 한다는 것은 뎁스를 완벽하게 뽑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지 정보에서 뎁스를 얻어내는 것은 사실 불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 당시 제한된 다양한 뷰 이미지, 부족한 텍스처 표현 등 이런 부분도 좀 문제점으로 뽑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할 때 어떤 물체, 그러니까 어떤 내가 3D 모델링 하고 싶은 그런 물체를 이미지로 이제 쫙 찍을 텐데 다양한 각도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을 경우 내가 많이 찍어야 되는 한 1000장 정도 찍어야 되는데 한 100장 정도만 찍었으면은 많은 정보를 잃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정확하지 않았던 것이고 부족한 텍스처. 네, 마찬가지로 어떤 내가 바라보는 이 모델이 이 물체가 굉장히 밋밋하다거나 그냥 아무런 색깔도 없고 그러한 부분의 경우에는 정보를 많이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표현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다른 논문에서 표현주었던 이런 건데요. 그래서 너프에서 보시면은 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과 같이 이렇게 블러링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으로 뼈피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너프의 라이다 센서의 정보를 같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의 비전 베이스드 리컨스트럭션 메소드는 단점이 있다고 표현했죠. 멀티뷰가 이제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도 문제점 있는 거고 텍스처가 이제 없는 경우에도 문제점 있는 거니까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단점을 보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전 기반 방식에서 피처를 뽑을 수 없는 텍스처레스 오브젝트, 그러니까 표면이 이렇게 밋밋한 이런 것들에도 라이다를 이용하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텍스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카메라의 포즈를 얻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뎁스를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라이다에 이미 뎁스 정보와 포즈 정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이다를 통해 뎁스 정보를 얻으면서 말씀드렸던 그 멀티뷰 이미지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스펙션 로봇 같은 경우는 멀티뷰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비실용적이다. 제가 이제 앞서 언급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곳은 한 번만 가야지 여러 번 삥삥 돈다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비실용적인 거니까요. 빠른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자가 동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다와 비주얼 인포메이션,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해서 더 정확한 너프 기반의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텍스처가 존재하는 3D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로 라이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서페스 노멀 를 이용해 더 강건하게 지오메트리 인포메이션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인데 서페이스 노멀은 왼쪽과 같이 이미지가 있고 왼쪽에 이제 대응되는 내가 뎁스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뎁스로부터 각 표면의 법선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수직이 되는 이 각 표면에 왜냐 뎁스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점들을 이렇게 클러스터링 하면은 이 친구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표면 벡터들의 집합을 서페이스 노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노멀을 플래팅하면은 이제 각축으로부터의 색깔을 조합해서 표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서페이스 노멀을 이용하면은 더 잘 되지 않느냐? 네, 더 잘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소개드릴 거고요. 오른쪽 같이 시스템 오버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프 기반 라지 스케일 3D 리컨스트럭션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네, 왼쪽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너프 학습 과정에서 라이다와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퓨전해서 하이 퀄리티 리컨스트럭션을 이뤘다고 할 수 있고 메모리 리소스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서브맵 개념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먼저 너프 기반의 씬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거니까 다양한 너프 방식이 존재하는데 너프 스튜디오의 너프 팩토 방법을 기반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너팩토의 품질은 밉 너프 360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인스턴트 NGP의 효율적인 해시 인코딩을 통합해서 학습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은 너팩토가 이제 다른 방식들과 굉장히 장점도 가져가고 해서 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씬 컨텍스션과 같은 기법이 이미 너팩토에 이미 적용되었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성의 개선 및 고해상도 표현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라지 스케일 3D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싶어서 이제 너프를 사용하는 건데 너프 방식들 중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너팩토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너팩토를 기반으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지점에서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지점에서
이미지가, 그러니까 카메라가 촬영된다면 어떻게 그려졌을지를 이제 너프가 이제 추론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엔 옵티마이션, 이제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학습에 대해서 좀 더 저자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에서 이 로스, 이 코스트 펑션에 조금만 더 자기들의 이제 기법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한계점인 텍스처레스 포면 멀티뷰 제약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센서가 이를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것을 라이다 센싱값, 그러니까 뎁스 정보를 너프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어로 라이다 베이스드 뎁스 레귤레이션이라고 도입했는데요. 뎁스 로스입니다. 이 오른쪽에는 수식을 이제 표현하자면, 라이다의 뎁스 D와 그때 당시에 이 찍었던 그 이미지의 라이다의 뎁스 D, 그리고 너프가 이제 렌더링하면서 만드는 레이 디스트리뷰션 HT, 이 두 개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왼쪽에 노멀 디스트리뷰션, 오른쪽에 노멀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K 다이버전스를 로스로 주어서 둘의 이제 분포를 이제 맞추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너프가 만들어내는 이 뎁스 정보도 라이다의 뎁스를 추가적으로 정답지로 제공하면서 이제 더 정확한 뎁스를 이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라이다 뎁스를 이제 모델에게 정보로 줌으로써, 그래서 더 정확하게 현재 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더 정확한 뎁스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뎁스 로스를 통해서 보았던 점이, 이 매끈한 지점에서 요동치는 인공물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기존의 방식은 널페토로 이제 표현한 것이고, 이 널페토의 뎁스 정보를 주면서 오른쪽과 같이 더 정확하게 이런 뎁스 정보들을 살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누워 있는 것들이 이제 이미지로서 보이는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자글자글한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글자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서페이스 노멀을 너프 옵티마이제이션에 도입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서페이스 노멀은 결국에는 실제 뎁스를 보았을 때, 이 뎁스가 나타났을 때 뎁스에서 각 표면들의 이제 법선 벡터, 그러니까 수직이 되는 지점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너프가 만들어낸 이 뎁스의 표면 벡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다의 표면 벡터, 이 법선 벡터의 둘의 차이를 줄여나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뎁스 로스를 통해서 더 뎁스를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 평면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은 실제 라이다가 평면을 이제 라이다를 돌려서 샘플링하면 이제 평면이 쭉 나오게 되니까 그 평면을 그대로 너프 모델도 똑같이 이제 만들어내라 라는 의미에서 이 로스를 만들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프의 덴시티 필드 이제 뎁스가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네거티브 그라디언트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서페이스 노멀 레귤레이션 로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너프에서 추정한 표면 법선, 그러니까 너프가 추정한 이 뎁스의 표면 법선과 라이다에서 얻은 표면 법선 간의 에런 거리를 계산하고, 두 법선 벡터의 내적, 그 방향 각도를 1에서 뺀 값의 절대값을 입력함으로써 이제 그 방향, 법선 벡터의 방향과 그 차이를 이제 0에 가깝게 만들어내면서 최대한 실제 라이다의 그런 표면적인 부분들을 너프가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너프는 이제 현재 하는 것은 밖에서, 아웃도어에서 환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웃도어에 부분하는 부분들은 사실 하늘과 같은 부분들은 이 데니시티가 0에 나타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늘은 쭉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데니시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구름 같은 이렇게 그런 비스무리한 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로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나왔던 얼반 레디언스 필드에서 제안했던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를 미리 프리트렌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통해서 하늘 부분을 이렇게 마스킹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덴시티가 0에 가깝게 만들어라 라고 로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소개드렸던 것이 이 널페토를 사용할 건데, 이 너프 기반 방식에서 이 옵티마이제이션, 이 코스트 펑션에 이제 저자가 더 추가적으로 라이다 정보들을 더 추가함으로써 좀 더 뎁스 정보와 함께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트스트래핑 카메라 포즈 프롬 슬램 위드 스케일인데요. 그러니까 저자는 어차피 나는 슬램을 돌렸기 때문에 카메라의 포즈를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너프는 사실 이미지만을 가지고 너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카메라로부터 찍은 이미지들을 통해서 먼저 SFM,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통해서 현재 카메라들이 어디서 그 물체를 찍었는지에 대한 포즈 정보, 이 트레젝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컬맵을. 그래서 그 컬맵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카메라 포즈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 너프 방식이. 그래서 너프를 통해서 만든 이 카메라 포즈, 이미지, 이런 뎁스 정보를 통해서 이제 너프가 학습되게 되는 것인데, 문제점은 이게 굉장히 긴 트레젝토리. 이 카메라가 이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쫙 촬영한 이러한 지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카메라 포즈를 얻는 데 있어서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계산하는 데서. 그 전체 맵에 대한 모든 프레임을 넣는 것도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 기존의 방식이, 이 카메라 포즈를 얻는 이 기존의 방식이 한계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는 슬램을 통해서 이미 카메라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트레젝토리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너프에서는 정확한 카메라의 포즈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컨스트럭션 시스템에서 매우 큰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기존의 너프에서도 카메라 포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스트럭처 프롬 모션 메소드를 통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밖에서 수많은 이미지를 이제 통해서 만들어내면은 너무 트레젝토리가 길어서 계산 시간도 길고 전체 맵에 대한 모든 프레임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지 스케일 글로벌 맵 구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램을 돌렸기 때문에 슬램에서 나온 이 카메라 포즈를 그대로 사용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션 트래킹, 이 슬램은 라이다 이너셜 오너 배터리 슬램 시스템 바이랜드를 사용했다고 이제 저자는 제안하고 있고요. 카메라 포즈를 이제 여기서 뽑아서 사용했는데, 실제로 좀 컬맵보다는 좀 덜 정확한 부분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컬맵이 그냥 이미지만으로 했던 것이 이제 이미지만으로 했던 그런 카메라 포즈가 더 정확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너프에 렌더링을 하니까 실제 블러링이 너무 많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연구에서 이제 노이즈나 포즈를 이제 입력해서 이제 포즈가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연구에서 이미 이 포즈는 약간 노이즈가 있지만 너프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너프를 통해서 학습과 동시에 내가 좀 제안하고 있는 이 포즈를 리파인하는 그런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더 좋은 FSNR을 보여줬지만, 그 이제 저자가 봤을 때 자기네 이제 환경에서 봤을 때 이런 방식을 이제 차용했지만 여전히 컬맵 방식보단 덜 선명했고 학습 과정이 불안정했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아래는 이제 그러한 같은 연구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존의 슬램 포즈를 슬램에서 얻어온 이 포즈만을 가지고 이제 했었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리파이먼트를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적이지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슬램 포즈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컬맵을 이용해서 리파이먼트를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현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컬맵의 매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에다가 포인트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슬램 포즈를 이용해서 대체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SFM, 인크리멘탈 SFM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각 카메라에서 찍은 이미지의 포즈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하지 않고 이미 슬램을 통해서 얻어낸 포즈를 먼저 이용한 다음에 바로 글로벌 번들 어드저스먼트 문제로 치환해서 사실 안 해도 되니까요, 앞에 부분이. 그래서 기존보다 더 빠르고 컬맵을 통해서 모든 이미지를 하나의 맵으로 통합시킬 수 있었다고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체 오프라인 컬맵, 이제 처음부터 다 하는 SFM을 돌려서 하는 방식에 비해 절반의 시간으로 비슷한 렌더링 퀄리티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계산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소요됐다고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통해서 먼저 슬램의 포즈를 플라이얼로 포즈로 사용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컬맵에 있는 이제 리파이먼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합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맵의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마친 이후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맞춰진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심3 우메야마 얼라멘트를 이용해서 현실 미터법으로 변환했다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내가 처음에 제안했던 사용했던 슬램 포즈가 카메라 움직임의 상대적인 비율만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트레젝토리가 이제 단위가 좀 다른 것이죠. 실제 이제 뎁스로 찍었던. 그래서 이거는 우메야마 알고리즘을 좀 소개하는 것인데요. 이게 옵티컬 플로어 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피처를 뽑은 어떤 각 카메라의 포즈를 이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존은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메야마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피처 베이스드 맵을 실제 옵티컬 플로어 맵과 이렇게 맞추는 이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슬램 포즈를 딴 거는 굉장히 좀, 만약에
실제 미터법, 실제 미터보다 좀 더 단위가 작았다고 하면 이게 막 쭈그러져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라이다 뎁스에 맞춰서 좀 폈다라고 이제 표현드리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점 집합 간의 시뮬레이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미함의 얼라이먼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체의 모양은 유지하며 크기, 위치, 방향을 바꾸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피고 위치를 옮기고 방향을 트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사성을 찾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포즈를 라이다에서 이미 뽑아서 슬램에서 미리 뽑아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이 서브 매핑입니다. 네, 이 라지 스케일 씬즈에 대한 러프 학습은 리소스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제 수천 개가 넘어가니 이런 이미지를 이제 배치로 사용해서 올려서 사용하는 건 램 컴퓨터의 기본적인 리소스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서브 매핑 어프로치 이 접근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먼저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이용해서 이제 각 지점들 포인트를 이렇게 이건 이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표현하는 이제 어떤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나누어서 이제 컬맵으로 리파인된 슬램 트래젝토리를 이제 뽑아놨던 이 트래젝토리를 클러스터로 나눈 다음에 각 나누어진 서브맵을 이제 각자의 로컬 좌표기에서 학습을 하고 각 서브맵을 이제 너프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서브맵을 3개면 너프를 3번 학습을 하는 거죠. 서로 다른 모델을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월드 좌표기로 합치는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뭐 루프 클로저를 통해서 맵을 합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브 매핑 맵을 나누어서 클러스터링 통해서 맵을 나누고 각각 너프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합쳐서 했다고 합니다. 학습한 모델로부터 레이를 샘플링해 렌더에서 3D 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몇몇 어색한 아티팩트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지금 이미지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구름같이 보이는 이렇게 약간 흐려 보이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이런 건 로우 서페이스 덴시티 굉장히 덴시티가 낮고 어떤 표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탐색해서 제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들어서 이런 기법들을 통해 이제 밖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거에 관련된 이제 실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 취득을 위한 하드웨어 소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제시한 시스템의 리얼월드 이밸리에이션을 통해서 프론티어라고 불리는 커스텀 장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멀티 카메라 라이다 이너셜 디바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세계 1.6MP 컬러 피시아이 알파센스 카메라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세븐센스 로보틱스의 AGIMU 회사의 판다 QT64 라이다를 사용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카메라 IMU 라이다로 이루어진 이 커스텀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먼저 수정했고 커스텀 장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로봇계 레그드 로봇 DJI의 M600 드론 이제 손으로 직접 들고 다닙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 데이터셋을 취득한 장소는 옥스포드 대학의 HBAC, 네, HB 알란 센트리, 매스 인스티튜트 이 두 장소에서 취득했고요.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파이어 서비스 컬리지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바이렌즈 라이다 이너셜 슬램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슬램 정보를 얻어내었고 취득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프로젝션 되어 뎁스 이미지, 뎁스 이미지를 아까 만들어서 사용한다 했으니까요. 뎁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라이다 레인지 이미지로부터 서페이스 노멀 또한 제작하여 노멀 이미지로 추정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 이런 것도 이제 하드웨어적인 정보인데요. 카메라 2 IMU 익스체인지 칼리브레이션은 이제 칼리바를 사용했고요. 카메라 2 라이다 익스체인지 칼리브레이션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논문을 사용해서 이 논문에 주어진 기법을 통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스입니다. 어떤 평가 지표로 수행을 했냐면 먼저 DTU 데이터셋을 가져왔습니다. DTU 데이터셋은 이렇게 미리 따로 있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미 이제 나타내는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제 뎁스 정보 3D 모델을 이용해서 내가 리컨스트럭션을 한 지오메트리를 평가하고자 하는데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어큐러시와 컴플리트니스. 레퍼런스 3D 모델을 그라운드 트루스로 내가 가진 이 모델과 내가 리컨스트럭션한 이 모델과 둘이 비교를 해보는 거죠. 진짜 포인트끼리 이게 비교를 해서 실제 디스턴스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럴수를 따졌고요. 컴플리트니스는 리컨스트럭션의 서페이스가 얼마나 많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냐. 그러니까 아까 덴스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표현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비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컴플리트니스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얼마나 많이
평면을 구사해였는지와 같은 포인트 와이즈 평가를 이제 컴플리트네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프의 기본적인 이미지, 이제 렌더링한 이미지가 얼마나 선명한가를 보기 위해서 PSNL과 SSIM과 같이 통해서 비주얼 퀄리티도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서버맨마다 학습한 너프 모델로부터 10밀리언 포인트를 뽑아서 이제 렌더링 이미지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컨프리전 리컨스트럭션 퀄리티를 보여주는데요. 오른쪽에는 레이카 스캔, 이미 다른 논문에서 이 옥스포드 대학의 이 부분을, 이 장소를 뎁스를 정확하게 스캔한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하면 비교를 해보는 거죠. 라이다 슬램을 통해서 해봤을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굉장히 텐스하지 못하죠. 이런 포인트 부분들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널 팩터, 그냥 이미지만으로 내가 촬영한 이미지들만으로를 통해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이 강할수록 이런 부분은 이제 현재 뎁스로부터 많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이 틀렸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고, 아울스는 이제 이 저자들이 제안하는 SRLVR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멀티플 카메라 셋업,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도 카메라를 여러 개 사용해야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하나의 카메라, 앞에 보이는 카메라만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세 개의 카메라, 이제 양옆에 있는 앞에 있는 카메라까지 같이 사용해서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더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3D 리컨스트럭션의 퀄리티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했을 때의 모습들, 어떤 슬램 대비, 럴페토 하나만 사용했을 때 세 개의 카메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제안하는 거에 하나의 카메라, 세 개의 카메라 했을 때 어크러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좋은 건데, 당연히 이제 슬램 기법이 제일 잘 되고 있네요. 사실 슬램 기법이 거의 정답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컴플리트네스도 보시면은, 네, 라이다 슬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조금 높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제 그들이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굉장히 낮은 컴플리트네스가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PSN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선명함 같은 경우에는 기존 너페토 방식이 더 좋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 자기들이 제안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성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다 서페스 노멀 로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부트스트랩, 슬램 포즈가 너프에 사용되는 이 포즈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을 앞서서 소개드렸는데,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성적이 매겨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렌즈 너프 리파인 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슬램 포즈를 얻어서 넣고 이제 했을 때, 그 리파인먼트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성적이 나왔고요. 컬맵 시퀀셜, 컬맵 복합트리, 이제 포즈를 구하는, 카메라만으로 포즈를 구하는 두 가지 기법이 존재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타임이, 여기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 보시면은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카메라 베이스 리컨스트럭션의 포즈를 얻는 이런 기법들이 오래 걸린다고 단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까 보여드렸던 너펙토만을 했을 때, 뎁스 로스를 추가했을 때, 뎁스 플러스 노마를 사용했을 때의 모습을 이제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러 서브맵을 나누어서 각각 너프했을 때의 단일과의 비교입니다. 라이다로 돌렸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너프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니까 좀 뭉개지는 부분도 좀 있네요. 뭉개지면서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내가 4개의 서브맵으로 나눠서 쪼개가지고 이 부분들만 했을 때 보여지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라이다와 비슷하게 좀 더 뎁스가 잘 구성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컨클루전입니다. 이 논문은 스케일러블 라이다 비주얼 리컨스트럭션 위드 뉴럴 레디언스 필드를 제안했고요. 저자는 라이다와 비전을 사용한 너프 기반의 라지 스케일 3D 리컨스트럭션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방식은 단일 센서만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극복하였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는 스파시티, 굉장히 포인트의 조밀도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텍스처레스 서페이스, 그 텍스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비전 분야들이 약간 취약점으로 나눠져 있었고, 멀티뷰 컨스트럭트, 멀티뷰가 이제 적게 들어가는 경우,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찍지 못한 그런 상황들,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극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펙션 분야, 그러니까 직접 탐색 분야에 맞추어 여러 플랫폼을 로봇계도 이용하고 드론도 이용하고 했으니까요. 이런 거를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직접 구성하고 평가함으로써 라지 스케일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논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